지금부터는 또 봉지욱 기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어제 국정조사에서 나온 게 있어요. 네. 2022년 대선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대장동 대선이었죠. 대선 직전에 그래서 뉴스타파가 이제 검증 보도를 하나 합니다. 대장동 업자들의 시드머니가 됐던 불법 대출 사건에서 윤석열 검사가 덮어줬을 가능성, 이 의혹 보도를 한 거예요. 부산저축은행.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 보도가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기소가 됐고 봉지욱은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재판받는 봉지욱 기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저는 뭐 대장동이나 대북송금 사건 기록 다 보고 했는데 뭐 심지어는 최근에 파타야 뭐 그 네. 김영진 사건 맞아요. 기록 보고 그랬는데 정작 제 사건 기록을 아직 못 봤어요. 네, 제 사건 기록을 안 봤는데 그랬나? 사실 저는 뭐 그때 당시 이제 그 검찰의 공소 사실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볼 이유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번에 국정조사에 포함이 돼서 네, 여기 나오더라고 어제도. 21일에 이제 나가고 14일에는 이제 대북송금 사건 참고인으로 나가고 네. 저 여태까지 뭐 제가 사실은 2023년부터 대장동, 2024년 대북송금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뉴스타파가 매체가 작고 스피커가 작기 때문에 묻혔잖아요. 많이 묻혀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다시 다 네.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알아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 얘기를 좀 많이 다뤘었는데 어제 이제 국정조사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명예훼손 사건 이것도 수사하는 놈이 강백신 검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 강백신 검사가 어제 국정조사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용우 의원이 폐부를 찌르는 질문 하나 쓱 들어갑니다. 뭐냐? 검찰은 원래 부패, 경제 이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너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를 했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 얘기 많이 했었어. 네. 근데 여기 이제 당사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또 새롭게 받아들여졌는데요.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그 언론인들 관련 명예훼손 사건 담당 부장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수사권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수사권 문제는 지금 뭐 재판 쟁점입니까? 재판에서 지금 다투어지고 있는 쟁점에 해당됩니다. 쟁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명예훼손 사건은 부패경제범죄로 볼 수는 없는 거는 명확하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뭐 왜 수사권이 있다는 거예요 검찰이? 그 관련성 규정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수사를 개시하고 검찰 수사권에 명예훼손이 없는데 직접 관련성을 그렇게 확대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바로 정치검찰입니다. 네. 여기 제가 아주 긴 공방이 있었는데 네. 짧게 추려봤습니다. 이용우 의원님 근데 눈빛이 무서우시네. 아니 근데 요 사이에서 화 많이 내셔. 네. 야. 내가 알던 이용우가 아니라. 막 혼내던데. 난 너무 고맙더라고. 검찰청에서는 네가 주도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주도하는 예. 나는 고맙더라고 진짜. 아니 하루 종일 있다 보면 어제는 너무 화가 많이 났어요. 네. 그 나온 검사들 태반이 저 기조로 부인하는 기조로 그리고 맞아요. 분리하면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국회에서 여러 번 질의를 여러 상대로 하지만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집단은 없거든. 없어요. 이게 진짜 속 뒤집어져요 정말. 웬만하면은 다 이렇게 그래. 그 협조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그리고 의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답변을 하잖아요. 그럼 잠깐 끊고 질문이 마저 나가야 되는데 자기 할 얘기를 끝까지 하더라고요. 맞아. 오디오는 겹쳐서. 막 네, 네. 끝까지 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번 질문은 내가 한다. 맞아요. 기다려라. 네. 너무 답답해가지고. 자, 이 수사권 문제. 그런데 저는 이제 본질에 좀 집중하고 싶어가지고 많이 추려놨는데 네. 수사권 문제. 네, 이 수사권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대상 범죄가 한정이 돼 있는데 명예훼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제 부패. 예, 그런데 이 명예훼손 사건을 검찰이 애초에 이제 수사 개시를 해버렸어요, 이 사건은. 네, 그래서 이제 이 수사권 문제가 만약에 수사권이 없는 걸로 정리가 되면은 이 사건은 그냥 공소기각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핵심 쟁점 중에 하나예요, 입구에서.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의 주장은 그 해당 범죄, 특정 범죄는 안 들어가는데 이 특정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다라고 해서 관련 그 규정이 검찰청법에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논리냐면 대장동 사건하고 동전의 양면 아니냐. 근데 전혀 다르거든요. 전혀 다르지. 그러니까 대장동이라는 글자가 나오긴 하죠. 나오긴 하지. 그래서 성격이 전혀 달라. 전혀 다르지. 그냥 글자만 나오면 직접 관련성. 그래서 제가 정치검찰이라고 얘기한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재판에서 쟁점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사건, 이 재판 그
판단하는 과정에서 수사권 문제로 날아가면 입구 들어가기 전에 이 사건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입구에서 끝나는 사건을 기소했던 것은 검찰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걸 저질러 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지점을 먼저 지적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 얘기를 하면서 조금의 틈이라도 보여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 이거잖아. 이 사례. 전형적인 거예요. 이거야 이게. 딱 예, 그게 예, 예. 바로 이 사례잖아. 이런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해서 나중에 설사 공소기각이 되더라도 당사자는 계속 지금 지금 하고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계속. 그 사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네. 하여튼 뭐 근데 제가 보니까 예. 강백신이 얘는 이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도 뭔가 굉장히 문제 있는 수사, 문제 있는 공소 제기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사한테 더럽게 혼났거든. 공소장이 66페이지인데 판사가 난리를 친 거야. 뭐 이거 쓰레기다, 요거 말도 안 된다, 이건 뭐 엉터리다 해가지고 얘네가 30쪽으로 줄일게요. 해갖고 30쪽으로 줄였더라고. 단소장을. 예. 근데 그 어차피 이제 기자들과 언론사를 잡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이 사건도 이재명 대표를 잡으려고 시작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2023년 2월 달에 이재명 대표 그 피의자 신문 조서에 보니까 뉴스타파 보도를 제시하면서 너 이거 사전에 알았지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 2022년 대선 당시에 이재명을 당선시키고 윤석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기자들이 민주당과 짜고 보도를 했는데 너 이거 알고 있었잖아라고 이재명 대표한테 질문을 합니다. 당시에 진술 거부를 다 했는데 설계를 해놓고 시작을 한 거죠. 네. 이것도. 그렇지. 그것도 이제 그건데요. 요거 잠깐 요 판넬 좀 오늘은 제가 요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뭔데 또. 이게 이제 뭐가 그 또 바뀌었네. 광고와 협찬을 받지 않는 독립 탐사 기자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는데, 네, 독한 기자 킨이라고 킨이 그 한국 독립 탐사 언론 뭐 매체 그거예요. 네. 네트워크 그건데 이게 지금 저희가 광고 협찬 안 받잖아요. 제작비도 뭐 별로 안 되고 그러는데 지금 파일럿 프로그램 한 번 했고 오늘 두 번째 매주 수요일 8시 하는데요. 네. 예, 오늘 지금 보니까 그 구독 조금만 예. 오늘 조금 보니까 갑자기 지금. 아니, 나는 시원하게 자신 아니 있게. 봉지욱 씨. 아니 맥락이 안 맞게 아니, 이걸 조금의 어떻게 관련성이라도 이게- 있으면 들어가지고 구독 홍보를 하는. 아니 이거 강백신이야? 사건- 아니 강백신. 이 강백신한테 당하더니 많이 배웠네. 이게 지금 그 독한 기자라고 그 검색하시면 뭐야? 네, 한국 독립 언론 네트워크 이제 구독 좀 해주시고 좀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지가 안 돼서 그래요. 아니 광고 협찬 안 받다 관련 보니까.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걸 왜 넣어요? 갑자기? 직접 관련성. 직접 관련성이 동전의 없잖아. 양면이라 오늘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살아야지 저도 활동을 할 수 있고 하죠. 아니 뒤에 있다가 그또 아니 이제 별건으로 해드리려고 했는데. 방송이 끝나기 전에 제가 딴 건 아니고 제 한 16,500분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0만만 좀 나 넘겨보고 너무 싶습니다. 놀랐네 진짜. 별건 아 진짜 완전 별건이야. 명예훼손 얘기하다가 아니 나 너무 놀랐어 진짜로 지금. 아니, 이걸 그러니까- 보안 수사도 아니고 그냥 별건이야. 근데 뭐 저희는 그래요. 사실 저희는 그래. 재판에서 무죄 받으면 되지 하는데 1심을 지금 보니까 3년 안에 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괴롭히는 검찰에서 증인 100명 신청하겠다 그러는데 문제야. 지금 3명 했거든요. 아. 재재판 증인 3명 했는데 97명 남았습니다. 이게 제가 환갑되기 전에 이게 끝날 수 있을지 공소 진짜로. 취소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뭐 봉지욱 기자뿐만 아니라 제 사건에서도 강백신이는 계속 들어와서 제 사건도 담당이었어요. 강백신이가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건 전문이야 쟤들은. 그러니까 자 봐봐요. 강백신, 엄유준이, 강백신이 정적을 제거할 때 방식 우리가 살펴봤잖아. 네. 반면에 우리 편을 풀어주는 것도 또 강백신이가 도사더라고. 그 얘기를 지금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단돈 10원도 받은 게 없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그 아들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 받았잖아요. 그럼, 퇴직금 퇴직금으로. 명목으로. 맞죠? 그런데 결국 곽상도의 아들은 무죄가 났어요. 정말 헛웃음 납니다. 그리고 곽상도는 공소 기각이 됐어. 이거는 기소가 잘못됐다고 해서 판사가 기각을 시키는 게 공소 기각이에요. 곽상도는 공소 기각이 났습니다. 그럼 수사가 그지같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 수사 누가 했냐? 강백신입니다. 와. 강백신이 곽상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수사를 했는지 이것도 어제 국정조사에서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나의 정적은 어떤 식으로 수사를 했는지 봤죠? 우리 편은 어떤 식으로 빼주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거는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이것도 강배신 검사께서 기소하셨어요. 판사가 뭐라 적었냐면 이러한 사정은 형사 법률 전문가인 검사 역시 모를 리 없음에도 왜 이 부분 공소 사실을 따로 떼내어 나중에 기소하였는지 대해 납득할 만한 변명을 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기소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검사의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소 기각을 판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수부에서 가장 잘 나간다고 하시는 우리 강백신 검사님께서 50억 클럽도 그렇고 대장동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두는 사람들은 결국 무죄 받아주는 그런 공소를 합니다. 기가 막히네요. 곽상도가 어떻게 무죄지? 무죄 나오게 할 결심을 가지고 기소했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가 공소장을 바꾸라는데도 바꾸지 않고 그렇게 가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판사가 공소장 바꾸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권유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정말 돌아버리겠다 진짜. 절대 그렇지 않. 와. 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해? 곽상도 공소기각. 아니 권유가 있었다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이게 와.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어제 또 마침 서울중앙지검에서 아들한테 50억 준 사람 있잖아요. 네. 그 대표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어제 또 무혐의 처분했어요. 어제 공교롭게. 하천대유 대표? 이게 아.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을 그 판사가 이제 권했는데 요구했는데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자기네들 공소 사실이 정확하게 들어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그거를 수용하기 어려웠다라고 계속 어제 진술을 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선택적 그 공소사실 변경 방법이 있거든요. 뭐냐면 원래 공소사실로 기재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만약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런 B라는 공소사실로 판단을 해주세요라고 두 가지를 병합해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방식으로도 변경할 수 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우리 이건태 의원님이 그런 방법도 있는데 오로지 기존의 공소사실 그대로만 유지해서 결국 날아간 거 아니냐 사건 자체가. 이건 뭔가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추궁했는데도 이게 자기네들은 신념에 의해서 바꾸기 어렵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해요. 비교를 해보자면 정경심 교수 옛날에 청문회 때 그날 기소했잖아요. 응? 그 공소장에다가는 네. 네. 뭐 이게 소환도 없이 첫장장이 뭐가 어쩌고 이렇게 써놓은 게 네.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잖아. 네. 그래서 또 기소하잖아요. 아. 그죠? 그러니까 그 사건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그러네. 그때는 그렇게 해서 기소를 일단 공소제기를 해놓고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기소해놓고 이 사건하고 지금 비유를 해보자면 그 건에 대해서 이거 이상하지 않냐? 너네 수사 결과하고도 지금 안 맞다고 너네 스스로 얘기하지 않냐? 네. 그래서 판사가 요거 하나는 없애라라고 얘기했어. 네. 끝까지 안 없애고 또 끝까지 간다고. 그리고 그때. 공소기가. 그리고 그냥 끝.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돈 준 50억 준 사람도 무죄, 무죄요. 받은 사람도 무죄. 그 중간에 곽상도도 공소 기각으로 기각. 그냥 끝. 끝이야 그거는. 야, 판결문에 이거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문재인 정부에 관한 보복 수사를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와중에 무슨 유재수 사건 또 누구야 그 강서구청장 했던 김태우하고 관련된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기소된 사건에서도 딱 한 명만 무죄가 됩니다. 민정수석실에 전체 사람들이 다 유죄가 되는데 검사 출신 박경철이만 무죄야. 아. 대단한 놈들이야 이거. 반부 비서관. 반부 비서관 박경철이만 무죄야. 박경철이가 그거 다 했는데 박경철이만 무죄야. 검찰청 무조건 없앤다. 없어져. 아 이게 더 없애야. 그리고 이제 판결문에 판사가 이제 공소권 남용 그리고 앞에 판시한 내용들을 잘 보시면 정말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기소한 거야라고 해놓은 거예요. 네네. 저거는 저 정도로 톤으로 판사가 판결문에 쓰는 것은 네. 사실 보기 어려운 일인데 그렇습니다. 속된 말로 이따위로 기소해 놓으니까 우리가 이거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라고 써놓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명예훼손 사건 얘기를 조금만 더 보태면 봉지우 기자 힘 좀 실어줍니다. 네, 그러니까 봉지우. 이 명예훼손 사건이 아까 우리 봉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언론인들을 타겟팅한 것 같지만 공소장 내용 전반이 변경되기 전에 67쪽짜리 공소장에는 철저하게 이재명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예를 들면 이재명의 공산당 프레임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해서 재판부에서 이게 명예훼손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삭제하는 게 좋겠다 뭐 맞아요. 이런 하고요. 네. 이 사건은 이재명 유착 관계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다. 이게 명예훼손 사건인지 의문이다. 공소사실의 간접 정황이 너무 많다.
막 이런 방식으로 아주 그냥 공소장에 대해서 난도질을 해요 재판부가.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 이 사건의 전반적인 공소장 내용은 이거 대장동 이재명 사건으로 막 주장을 담아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를 안 드렸지만 어제 그 국정조사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압수조사 얘기가 나오거든요. 압수조서. 압수조서. 그건 뭐예요? 이게 뭐냐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이제 사건을 진행하는 와중에 22년도 10월 달에 유동규의 사실혼 배우자 박태선 씨를 부릅니다. 검찰에서. 그러면서 당시에 김용 관련된 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그 증거물로 박태선 씨가 들고 온 백팩을 그 자리에서 압수를 해버려요. 이 백팩을 통해서 돈이 전달됐다라는 어떤 취지로 압수를 그 자리에서 해요. 아, 네. 그런데 압수하고 나면 압수 결과를 작성하는 조서를 압수조사라고 하는데 아. 그 압수조사의 제목이 이재명 피의자 등 그렇죠. 정치자금법 관계 사건으로 딱 타이틀이 딱 잡습니다. 압수조사의 제목을. 와.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요. 이 사건에. 와, 피의자로 입건된 바도 없어. 답을 정해놓은 거지.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 담당했던 그 강백신 검사 앞에 이제 불러놓고 이때 당시에 피의자 입건도 안 돼 있는데 왜 여기다 이걸 기재했느냐. 그렇지. 말을 못하죠. 말 못하지. 처음에는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었다고 얘기하다가 네. 그거 아니다 잘못 알고 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할 말이 없어요. 탈자라며. 옥이라고 얘기하더라고 나중에는 결국 옥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사법연수원 출신 의원님들이 연수원에서 옥이를 얼마만큼 우리가 꼼꼼하게 보는데 당신들 사법연수원 공부 안 했냐 막 이러면서 지적하는데 심하게 사실은 심해. 저희는 어떻게 보냐면 그때 당시에 이미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아이, 그럼요. 이재명은 피의자로 돼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게 이제 그 타이핑으로 돼 있었거든요. 압수조서가. 애초에 이 사람들은 이재명 사건으로 딱 규정이 돼 있어 이미. 그 사건으로 진도를 나가는 와중이었어. 네. 그렇죠. 그게 압수조사에 떡 등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깔때기고 답정너거든요. 모든 사건들이. 그렇죠. 이건 정말 검찰청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대장동 사건 1기 수사팀하고 2기 수사팀으로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 왜 거기다 현미경을 들이대냐. 애초에 직무대리 발령 받고 와서 이네들이 했던 검토 보고서의 내용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네. 분명히 거기에는 이재명과 경기도 인사들에 대한 혐의점 여부를 중심으로 그렇겠죠. 보고서 작성하고 보고했을 거로 저는 추측을 하는데 의심하고 예상을 하는데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 들여다보면 왜 이런 1기 수사팀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렇죠. 이 직무대리 발령 받고 온 강백신, 엄희준 이 업무 수행 내용과 1기 수사팀은 저는 칸막이처럼 몰라요 서로. 네. 이런 황당한 상황들이 중앙지검 내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용환 검사는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얘들이 미리 몰랐다는 와서 거예요.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전혀 예. 몰랐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윗선에서. 이재명으로 다 그럼 모아지고 있는. 모아지는데 윗선 어딘가에서 지시가 있어요. 떨어졌다고 봐야죠. 일단 중앙지검장의 지시와 보고는 나왔고요. 종합특검에서 대장동 사건과 아니,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희대 국정농단 사건으로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발표했고요. 네. 그것들을 밝혀나가는 게 이제 향후 그러니까 국정농단 최소한 과제입니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대통령은 알아야 되는 사안이지. 네. 그렇게 됐죠, 이제. 아, 구조상. 네, 네, 구조상. 알겠습니다. 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우리 봉지우 기자님 네. PR하고 마무리 짓죠 오늘은. 오 진짜요? 네, 내일 하면 되잖아. 오 지금 너무 많이 저거 했는데. 아니, 시간이 없어. 그게 아니라 제가 나 또 욕 먹어요. 국정조사 그걸 보니까 지금 이번에 전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국정원하고 금감원은 준비를 많이 해서 나왔더군요. 아, 그거 네, 좋았잖아. 맞아요. 대박이었잖아요. 그 맥락에 대해서 역시나 또 이렇게 쭉 사실은 이게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을 쭉 보면서 국정원에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북 송금 사건은 국정원하고 수원지검이 짜고 한 겁니다. 이번에 그게 드러난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13번 자료 잠깐 보여주세요. 그건 내일 드리면 안 돼요. 자세한 건데 이거 하려면 한 20분 걸려서. 그러니까 네, 내일 해야 간단하게. 돼. 검찰과 국정원이 부당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네. 그래갖고 국가정보원 지금 2급 비밀 문건을 오늘 공개하려고 그랬거든요. 그건 내일 공개해야지. 이 자리에서. 내일. 근데 그거 수사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아니 그러니까 내일. 내일. 지금 2급 비밀 문건 내가 여기서 깔까봐 지금. 아니야 내일이야. 쫄아서 그런 거야. 아니 그거 내일 저기 내부 검토를 좀 거쳐보겠습니다. 네. 내일은 또 내일 게 있는데. 그거는 내일 모레. 내일 모레 거는. 차적으로. 월요일 날. 아니 그 독한 기자
치킨 PR 안 할 거예요. 네, 좀 해주세요. 매일 나가고 네, 노출해야죠. 저희가 이제 하여튼 매주 저 같은 이제 한두 명 있는 독립 기자들이 살려야 돼, 이런 10개 매체가 사람들. 모여 있고요. 나름대로 이제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구독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야 프로그램이 유지가 돼서 맞아. 예, 구독을 좀 네. 꼭 부탁드립니다. 독한 기자 이렇게 치시면 네. 한국 독립 언론 네트워크라고 네. 채널이 나오니까 예,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두 번째 알았어. 방송합니다. 네. 자, 오늘 어제 있었던 국정조사 오늘 뭐 일부 정리를 했죠. 네. 어마어마한 내용 아니야? 그럼요. 진짜 대단한 내용들이잖아. 근데 대한민국 언론은 죄다 어제 국민의힘이 따로 청문회를 열었다. 맞아. 이걸로 다 도배야.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거 의미도 없어요. 이거는. 청문회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도 저는 좀 참칭 문제가 청문회. 있다고 청문회. 봐요. 아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사실. 네. 언론은 다 이걸로. 그러네 진짜. 그리고 뭐 반쪽짜리 국정조사다. 한 방 없었다. 뭐가 반쪽짜리야? 반쪽짜리가 아니야. 이게 정상이야. 네. 얘네들이 나가서 이상한 짓을 한 거지. 참칭 청문회고요. 청문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국회법상 여러 가지 국정조사법상. 네. 그리고 일방적인 국민의힘의 정치 행사에 불과한 곳에 공무원이고 현직 검사인 박상용이 나갔고 저렇게 등장해가지고 여러 가지 위법 부당한 발언들을 쏟아냈어요. 네, 저것은 수사 및 징계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네. 꼭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리호남 쌍방울 대북송 관련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일 해야지. 지금 국정원에서 기관 보고하면서 네. 그때 당시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라고 이제 없었다고 확인을 했죠. 해줬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국민의힘이나 이쪽 박상용 검사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위장 신분으로 있을 수 있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부분들을 이미 법원에서 다투어져서 법원은 판결했다. 그런 것까지 인정을 해서 음. 사실관계 인정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국조에서 국정원이 기관보고한 내용은 필리핀에 없었다라는 수준이 아니고 제3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맞아. 밝혀준 거거든요. 밝혔거든. 근데 그 이 얘기를 내용은 빼. 이 내용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는 빠져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국민의힘 박상용 검사 주장이나 법원의 판단 그 사실 인정 부분이 이 기관 보고를 바탕으로 하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맞아요. 상황입니다. 네. 핵심은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본인 여권도 썼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리오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때 이제 제3국이 어디 있었다는 거 있었는지까지. 나왔거든. 네. 근데 박상용이 뭐 국민의힘이 박상용이 본인도 계속 얘기해. 예. 뭐 리오남이 뭐 자기 이름 안 쓰고 뭐 위장해 갖고 여권 뭐 여러 개. 정말 너무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이런 부분들 제3지에 있었다라고 네. 국정원이 기관 보고한 내용 이런 것들은 잘 안 다뤄요. 안 다뤄. 그래서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렸고요. 네. 우리 다뤘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왜 다룬 얘기 자꾸 해? 시간 없는데. 나 어제 나온 얘기인데 이게 네. 좀 어필을 돼야 되는데 이게 정용환 지금 차장검사가 예. 거의 혼자 그 서울 고검의 감찰부장이랑 거의 이거 혼자 챙기다시피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워. 대검 감찰부의 인원 보강 요구 또는 상설 특검 건의 이런 부분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수용을 안 하더라. 거절하더라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어제 제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대검 감찰부장이 박성재 전 장관이 알박기로 심어놓고 간 김성동 부장입니다. 김성동. 그래서 이 부분도 차후 청문회에서 저희가 따져 물을 지점입니다. 네. 지금도 그 자리 지키고 있는 사람이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